주말 동안 환승연애 시즌2를 타봤어. 금요일 퇴근 후 티빙을 결제하고 와퍼의 버버니 스키를 때리면서 결국 밤을 새웠지. 역시 예능의 끝은 다큐라더니 평소 연애 프로그램은 쳐다보지도 않던 나도 도파민이 폭발하더라고. 재밌었지만 연프 시청은 딱 여기까지 하려고 해. 다음 주엔 도서관에서 오랜만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다시 읽을 생각이야. 주말 내내 몰입했던 이 프로그램을 ESTJ 입장에서 느낀 점들만 간단히 정리해봤어. 사실 평소 나는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어. 효율을 중시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내 성향상 타인의 얽히고 설킨 감정선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소중한 시간과 감정적 에너지 낭비라 여겼으니까.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류피티의 강력한 추천으로 첫판 환승연애인은 달랐어. 이미 볼 사람은 다 봤을 몇 년 전 프로그램이지만 과거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처음 봤을 때처럼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더라고. 단순한 재미를 넘어 내 연애관과 결혼관을 거울처럼 비춰보게 해줬지. 원래 연애하고 헤어지면서 성장하는 게 인간 아니겠어? 출연자들이 전 연인인 X와 새로운 인연 사이에서 갈등하며 쏟아내는 눈물과 고뇌는 예상보다 훨씬 입체적이었어. 재회를 꿈꾸는 이들의 슬픔과 행복했던 기억이 교차하는 지점은 누구라도 과거의 그때로 돌아가게 만들지. 하지만 자극적인 전개 속에서도 나는 내 안의 현실주의적인 목소리를 숨길 수 없었어. 내가 널 사랑했던 이유를 다시 찾는 게 아니라 과연 성숙한 인연의 끝은 어디여야 하는가? 라는 관계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 우선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익숙함이라는 함정과 재회의 비합리성이야. 많은 출연자가 헤어진 X와 새로운 사람 사이에서 괴로워하지만 나라면 익숙함에 속아 재회를 선택하진 않을 것 같아. 과거의 연애가 아무리 아름다웠어도 결국 이별했다면 그 시나리오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뜻이니까. 해결되지 않은 성격 차이나 가치관의 불일치, 생활 방식의 충돌은 감정이 잠시 뜨거워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감정만으로 다시 손을 잡는 건 고장난 컴퓨터를 수리하지도 않고 전원만 다시 켜는 것과 같잖아. 결국 동일한 지점에서 다시 멈춰서게 될 확률이 높지. 추억은 소중히 간직하되 그것을 다시 현재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선택은 지양해야 한다고 봐. 두 번째는 환경이 이성을 압도할 때의 잔혹함이야. 프로그램을 보며 문득 스탠퍼드 감옥 실험이 떠오르더라고. 평범한 대학생들이 교도관과 죄수라는 역할이 주어지자마자 그 환경에 매몰되어 변해버렸던 실험 말이야. 사실 환승연애라는 포맷 자체가 인간에게는 거의 심리적 고문에 가까운 가혹한 환경이잖아. 아무리 평소에 쿨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도 전 연인과 한 지붕 아래 살면서 그가 새로운 사람과 썸을 타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한다. 이건 본능적인 방어 기제를 처참히 무너뜨리는 설정이라고 생각해. 질투와 슬픔, 분노가 안 생기는 게 오히려 비정상인 판을 깔아둔 거지. 결국 방송국 놈들이 정말 잔혹하고 대단해. 출연자들의 감정을 벼랑 끝까지 몰아세우는 그 판을 설계한 능력에 소름이 돋더라고. 미묘한 연출과 편집으로 감정선을 극대화해 시청자를 몰입시키는데 뭐 방송이 원래 그런 거니까. 중요한 건 그 누구라도 그런 인위적인 상황에 처하면 감정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야. 나 같았어도 이성 따위는 개나 주고 똑같이 질투하고 괴로워했을 거야. 인간은 역시 환경의 지배를 받는 나약한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 물론 나도 그렇고 말이야. 프로그램을 다 보고 나서 내가 가장 깊게 고민한 세 번째 지점은 결국 결혼이었어. 연애만 하기에는 이제 내 나이가 적지 않잖아. 연애의 종착지가 반드시 결혼일 필요는 없지만 진지한 만남이라면 결국 결혼이라는 목적지를 염두에 둬야 하니까. 지금의 나는 연애든 결혼이든 준비된 성인들이 만나서 해야 한다고 믿어.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벽하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립을 이룬 이들 사이에서 일어나야 하겠지.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경제적 무능력이나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이들의 정서적 불안정함은 건강한 관계를 어긋나게 한다고 봐. 스스로 온전한 하나로 서 있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을 통해 결핍을 채우려 하는 연애는 결국 상대에게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무언가를 떠넘기는 거라고 생각해. 서로가 각자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단단한 뿌리를 가졌을 때 비로소 서로의 가지를 뻗어 아름다운 숲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해.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삶을 대하는 태도와 방향성이야. 사랑의 유효기간은 생각보다 짧더라고. 불타는 감정이 식은 뒤 관계를 지탱하는 것은 결국 삶을 대하는 태도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갈등이나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쉽게 무너지니까. 어쩌면 그동안 나만 무너져 왔던 걸 수도 있고 말이야. 새로운 사람을 선택한다는 건 단순히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속도로 걷고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 적극적인 행위잖아. 감정적인 끌림보다 내면의 가치와 장기적인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 물론 나도 말만 이렇게 하지 늘 비슷한 연애와 사랑을 하긴 하지만 말이야. 이제 환승연애를 통해 얻은 짜릿한 도파민은 잠시 접어두려고 해. 덕분에 지나간 순간들을 떠올리고 앞으로의 날들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었어. 나는 다시 차분한 일상으로 돌아가 데미안의 첫 장을 펼치겠지.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어쩌면 우리에게 환승이란 전 연인과의 순간들을 없었던 일처럼 지우는 게 아니라 과거에 미숙했던 나 자신과 결별하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어. 나는 또다시 단순한 감정에 휘둘리고 작은 호의에 눈과 귀가 다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단단한 현실을 다시 만들어 볼 거야. 그리고 그게 너랑 함께였으면 해. 오늘의 두서없는 생각은 여기까지야.